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국지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센 인물 탑 10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력의 상징, 전장의 괴물로 불리는 여포가 당연히 1위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여포는 이번 순위에서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포보다 강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삼국지에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제압하거나 문짝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는 인물, 심지어 시체를 던져 적을 쓰러뜨렸다는 전설적인 무장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진짜 괴력의 제왕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왜 그가 천하의 여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그의 힘이 단순한 무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국지를 사랑하고 진정한 강자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숨겨진 삼국지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 조운. 조운 자령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유비휘하의 대표적인 명장이자 용맹함과 충성심, 그리고 냉정하고 굳센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삼국지 연애 속에서 등장하는 괴력의 무장 탑 10 순위에서는 의외로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순수한 근력만 놓고 본다면 꽤 설득력 있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운의 힘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장판 전투입니다. 그는 홀로 조조군의 포위망을 뚫고 유비의 아들 아두에를 구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비의 부인 감시 부인이 부상을 입었고 조운은 그녀를 말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부인은 자신이 짐이 되어 조운의 탈출을 방해할까 걱정하며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죠. 그 후 조운은 감부인의 시신이 조조군에게 능욕당하지 않도록 우물 옆에 흙담장을 밀어 넘어뜨려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가 이미 전투를 마친 직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흙담장은 단단한 흙과 돌을 겹겹이 쌓은 구조로 보통 장정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운은 혼자 힘으로 그걸 해냈죠. 이 일화는 조운이 단순히 용맹한 전사가 아니라 엄청난 체력과 근력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소 침착하고 절제된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에 힘의 상징으로는 잘 거론되지 않지만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강한 체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법한 상황에서도 싸우고 사람을 구하고 심지어 흙담까지 밀어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운의 괴력은 충분히 상위권에 오를 자격이 있죠. 9위 조창. 9위는 조창입니다. 그는 조조의 아들로 위나라의 장수였지만 촉한의 유비휘하 장수들과도 여러 차례 맞붙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삼국지연의 전체를 통틀어 맨손으로 맹수를 제압한 인물은 단 2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조창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이번 순위의 최강자로 꼽히는 전설의 장수 전이댕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맹수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근력은 물론 순발력과 전투감각,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담력까지 갖춘 자만이 가능한 행위죠. 비록 조창이 쌓은 맹수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중국에서 맹수라는 단어는 보통 호랑이나 표범 혹은 곰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맹수와 맨몸으로 맞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괴력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창의 힘은 인간이나 동물과의 싸움뿐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전투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유비의 양자이자 촉한의 유망한 장수였던 유봉과의 일전에서 단 3한만에 제압했으며 그 자리에서 오란 장군까지 베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괴력이 아니라 실전 감각이 뛰어난 전투형 장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창은 삼국지의 수많은 장수들 사이에서 화려한 전설이나 극적인 서사가 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짧고 강렬한 기록들은 모두 압도적인 체력과 순수한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강한 장수, 묵직한 괴력형 무장이라 부를 만하죠. 다만 그가 이번 순위에서 9위에 머문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의 활약상이 제한적이고 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우처럼 거대한 무기를 휘두르거나 조운처럼 벽을 밀어 쓰러뜨리는 장면도 없죠. 즉, 그는 분명 강했지만
기록의 양과 영향력 면에서 상위권 장수들에 비해 부족했던 것입니다. 8위 손책. 8위는 강동의 소패왕이라 불렸던 손책입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는 짧은 생애 동안 강동 지역을 평정하고 손씨 가문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훗날 오나라로 이어지는 동호의 초석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죠. 손책이 뛰어났던 것은 단지 전략이나 리더십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국지 괴력 탑10 순위에서도 당당히 8위에 올랐죠. 그의 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손책은 유효의 부하장수였던 우미와 싸워 그를 생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미를 겨드랑이 아래 끼고 그대로 이동했다고 전해집니다. 말하자면 성인 남자를 짐짝처럼 들어올린 셈이죠. 더군다나 갑옷을 입은 병사의 체중을 생각하면 이건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책은 여유롭게 그걸 해냈습니다. 이는 팔힘뿐 아니라 균형 감각, 체력, 전투 감각까지 모두 뛰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전투에서 또 다른 장수번당 이 뒤에서 기습을 가했을 때 손책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번당의 머리를 가격, 말에서 떨어뜨려 즉사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니라 엄청난 폭발력과 상체 근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갑옷을 입은 장수를 한 방에 쓰러뜨릴 만큼의 힘, 손책의 괴력은 단순히 빠른 전사가 아닌 진짜 힘의 사나이였음을 보여줍니다. 소패왕이라는 별명도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그는 고대 중국의 전설적 영웅, 항우, 서초패왕의 후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즉, 손책은 항우처럼 강력,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힘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은 것이죠. 이 별명 자체가 이미 그의 괴력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손책은 전이나 허저처럼 초인적인 힘을 여러 차례 과시한 장수는 아닙니다. 그의 싸움은 짧고 날카로웠으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힘보다 전략가로서의 이미지에 주목하곤 하죠. 하지만 우미를 들어올린 장면, 그리고 팔꿈치 한 방으로 번당을 쓰러뜨린 사건, 이 두 가지는 손책이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실제로도 압도적인 힘을 지닌 전사였다는 걸 확실히 증명합니다. 7위 장비. 장비는 촉한의 명장 중 한 사람으로 5호대장 5후다장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친 기백과 폭발적인 힘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거칠고 성급한 성격으로도 유명하지만 진정한 장비의 위엄은 그가 가진 절대적인 체력과 압도적인 완력에 있었다. 이번 순위에서 7위에 오른 이유 역시 단순한 전투력뿐 아니라 인간 한계를 넘어선 순수한 괴력에 있다. 무엇보다 장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무기다. 장비는 무려 50근 약 25g에 달하는 835바 셔머를 자유자재로 다뤘다. 대부분의 장수들이 검이나 창 같은 가벼운 병기를 사용하는 반면 835는 긴 창대와 넓은 끝을 지닌 괴력형 무기였다.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엄청난 팔힘, 균형 감각, 그리고 전신 근력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의 전투력은 적장들도 인정할 정도였다. 적벽대전 이후 장비는 조조군의 허저, 서환, 장유달 모두 힘으로 이름난 장수 셋과 맞붙은 적이 있다. 그중 허저는 조조군 최강의 괴력남으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장비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 비록 당시 허저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장비의 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장비의 외모를 키가 크고 얼굴은 검고 눈은 종처럼 크며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고 묘사한다.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고대 중국 무장의 전형적인 육체적 괴력의 상징이다. 실제로 그는 장판교 전투에서 단 한 번의 포효로 수천의 병사를 멈춰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 일화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의 존재감과 기세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렇다고 장비가 단지 무식한 괴력남만은 아니었다. 그는 장시간의 전투에서도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췄고 날카로운 전투 감각까지 지닌 완성형 전사였다. 단 한 명으로 전장을 지키고 적의 대군을 위축시키는 그의 모습은 육체적 강함이 곧 전장의 공포였음을 증명한다. 다만 장비가 7위에 그친 이유는 그의 괴력이 구체적인 물리적 장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대한 기둥을 들거나 벽을 무너뜨리는 등 눈에 보이는 초인적인 장면보다는 전투에서의 압도감을 통해 강함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힘과 기백 그리고
전장의 카리스마를 모두 갖춘 진정한 전사였다. 그는 단지 강한 장수가 아니라 전장을 울리는 천둥이자 하늘이 내린 전투의 화신이었다. 유귀, 관우, 자는 운장, 삼국지에서 의의 상징으로 불리지만 그가 단지 충이로운 장수로만 남은 것은 아니다. 관우는 탁월한 무예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을 겸비한 완성형 전사였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무심리라 불리는 이유는 단지 전투의 승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만든 전설적인 존재감 때문이다. 그의 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청룡 언얼도. 삼국지연의에 따르면 이 무기의 무게는 무려 80이근 약 41kg에 달했다. 단순히 들어올리는 것조차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무게지만 관우는 이 거대한 무기를 전장에서 자유자재로 휘둘렀다. 단 몇 한 만에 적장을 베어내는 그의 전투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근육의 폭발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면은 동탁의 장수 화웅한말슈한 일화다. 여러 제후가 주저하는 사이 관우는 술 한 잔을 비우고는 곧장 출전해 단 한 번의 일격으로 화웅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술이 아직 식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장면은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동시에 관우의 순발력, 집중력, 그리고 절대적인 팔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관우의 강점은 단순히 무거운 무기를 드는 힘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를 제압하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졌고 체력 소모가 극심한 싸움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했다. 물론 청룡 언얼도의 무게는 그의 장점이자 한계였다. 그만큼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가 쌓였기에 관우는 대부분의 싸움을 몇 함 내로 끝내는 전투 스타일로 완성시켰다. 문추, 언양, 장압 등 이름난 장수들이 그의 칼 끝에 쓰러진 것도 모두 이런 단기결전형 전투의 결과였다. 흥미로운 점은 관우에게서 보조 무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청룡 언얼도를 완벽히 다루었다는 뜻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완력과 근지구력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의 일격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 철저히 단련된 신체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파워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가 상위 5인에 들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의 강함은 순수한 괴력의 과시보다는 기술적 완성도와 전투 감각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벽을 무너뜨리거나 괴수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등의 초인적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kg이 넘는 무기를 마치 가벼운 검처럼 다루며 적장을 한 번의 일격으로 베어낸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전설이다. 그는 의리의 화신이자 전장의 신신이었다.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경지의 사나이였다. 5위 주창. 주창은 삼국지연의에서 처음에는 황건적의 부하로 등장하지만 이후 관우에게 귀순해 그의 곁을 지킨 충직한 장수로 알려져 있다. 전장에서 눈부신 전공을 세운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단 하나, 양손의 힘이 천근천진, 즉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괴력 때문이다. 양손에 천근의 힘이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당시 동안동원 시대 기준으로 천근이면 약 500kg에 해당하는 무게다. 즉 주창은 한쪽 팔로만도 수백 킬로그램을 버틸 수 있는 괴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 셈이다. 실제로 그는 관우의 대표적인 무기인 청룡 언얼도 무게가 80이근 약 41지레에 달하는 거대한 도검을 들어올리고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단순히 보조가 아니라 그 무기를 손쉽게 옮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물론 주창은 삼국지 속에서 화려한 일기토를 펼치거나 맨손으로 맹수를 제압하는 장면은 없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오히려 그 단 한 문장으로 완성된다. 저자는 그를 두고 별다른 무공이나 전술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직 괴력 하나만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주창의 캐릭터를 진짜로 특별하게 만든다. 관우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주창은 유독 다른 인물과 구별된다. 주창, 주상, 이보리프 등 여러 장수가 있었지만 오직 주창만이 힘으로 묘사된다. 이는 그가 전투 중 관우를 호위하거나 병기와 보급품을 옮기고 때로는 전장 한가운데서 직접 길을 뚫는 역할을 맡았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그는 관우군의 근력 담당이었다. 물론 양손의 천근의 힘이라는 표현에는 문학적 과장이 섞여 있다. 하지만 삼국지연이라는 작품의 특성상 작가는 무공이나 지략을 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힘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언급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주창에게 붙은 이 묘사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체력을 가졌음을 상징한다. 전설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존재 자체로 신뢰를 주는 전사, 그것이 바로 주창이다. 관우의 곁에서 묵묵히 그의 길을 지탱한 인간 병기. 그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삼국지 최강 괴력남 탑 5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인물이었다. 4위 호사이 삼국지 연회에서 호사이는 장수의 부하로 등장합니다. 장수는 한때 중립 세력으로 있다가 조조에게 투항한 인물인데 반조를 꾀하던 그는 몰래 호사이에게 명령을 내려 조조의 측근인 전이댐의 무기를 훔치게 합니다. 그 사건이 결국 조조를 지키기 위해 전이가 목숨을 바친 비극적인 전투로 이어졌죠. 하지만 호사이가 특별한 이유는 그 전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체 능력에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사이는 무려 500근, 즉 약 250kg에 달하는 짐을 짊어지고 하루에 700리약 300km를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수치죠. 소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하루 종일 걷는 셈이니 단순한 근력뿐 아니라 체력, 균형 감각, 인내력까지 모두 초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700리라면 거의 군사작전 거리 수준입니다. 이런 체력을 가진 사람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움직이는 전차에 가까웠습니다. 군수품을 나르고 부상병을 구출하고 중장비를 옮기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이죠. 전시 상황에서는 이런 인물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사이가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전장에서 눈에 띄는 전투 기록이 거의 없었고 직접 적장을 베거나 괴수를 제압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의 평가는 전적으로 신체적 능력에 기반해 있을 뿐 실제 전투력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육체적 괴력만 놓고 본다면 호사이는 4위 자리에 충분히 어울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근력과 체력을 겸비한 인물로 삼국지 속에서도 이런 초인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뭅니다. 3위 여포르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 최강의 무장을 꼽으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저없이 여포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여포는 기술과 체력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전사로 묘사됩니다. 그는 방천하극 불이라 불리는 특이한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무기는 창보다 훨씬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워 고도의 기술과 강인한 완력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무기의 정확한 무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당대에서도 손꼽히는 괴력의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휘둘러 장시간 싸움을 이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여포의 체력과 근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포의 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기령을 아이 다루듯 들어올린 에피소드입니다. 당시 기령은 완전 무장을 한 성인 남성이었는데 여포는 단 한 손으로 그를 번쩍 들어올려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단순한 위세 과시가 아니라 순수한 팔 힘과 균형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갑옷을 입은 성인 남성이라면 적어도 60, 70kg 될 텐데 그 무게를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는 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로관 전투에서 관우, 장비, 유비 3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장시간 싸움을 이어간 장면은 그의 체력과 지구력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포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군대와 같았고 싸움이 길어져도 전혀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체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순수한 근육과 폐활량에서 비롯된 괴물 같은 피지컬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포가 1위나 2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는 허젓이나 전이덴처럼 순수한 물리적 힘을 과시한 장면이 적었습니다. 소를 들어 올리거나 거대한 짐을 옮기거나 맨손으로 짐승을 제압한 묘사가 거의 없었죠. 여포의 강함은 기술적 완성도와 전투 감각에 더 가까웠고 괴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포는 전투력으로는 최강이지만 순수 근력만 놓고 보면 3위에 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이 삼국지를 대표하는 전사로 남은 이유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사용했던 완전체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2위 허전 삼국지에서 허전은 팔척의 거구에 허리둘레가 10자나 된다고 묘사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그의 체격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단순히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고대의 괴력사 걸리시, 즉 순수한 근육의 화신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허저가 특별한 이유는 외모가 아니라 실제로 그 괴력을 증명하는 수많은 장면들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맨손으로 달아나는 2마리의 황소를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소는 본래 사람 몇 명이 달라붙어도 제어하기 힘든 동물인데 허저는 혼자서 두 마리를 동시에 붙잡아 거꾸로 끌어당기고 100걸음 넘게 질질 끌며 결국 억눌러 제압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의 힘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장에서의 허저는 맹호 허저, 몬쿠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전투가 시작되면 항상 맨 앞줄에서 적진으로 돌진했고 무거운 대도를 휘두르며 수십 명의 적을 단숨에 베어냈습니다. 특히 전위가 전사한 뒤 허저가 직접 조조의 호위를 맡아 수백 명의 적병을 상대로 홀로 싸우며 주군을 지켜냈다는 기록은 그의 용기와 체력을 모두 증명하는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무거운 갑옷과 대형 무기를 착용한 채 장시간 싸워도 지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인상적입니다. 보통 이런 무장은 체력을 금세 소모시키지만 허저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힘은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근지구력까지 갖춘 진정한 괴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저가 2위에 머문 이유는 있습니다. 그는 야수를 맨손으로 제압하거나 시신을 들어 무기로 쓴 전유처럼 극단적이고 잔혹한 괴력 묘사는 없었습니다. 순수한 체력과 싸움의 강도에서는 거의 완벽했지만 전위가 보여준 야성적인 힘의 광기에는 한 걸음 못 미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허저는 삼국시대가 낳은 가장 완벽한 근육형 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체구, 불굴의 체력, 주군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허저는 단순히 강한 장수가 아니라 조조가 안심하고 등을 맡길 수 있었던 진정한 방패였습니다. 1위, 전위된 삼국지에서 괴력의 끝판왕을 꼽자면 누구도 이 인물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바로 조조의 충신이자 인간 병기라 불렸던 전위댕회. 그는 여포나 관우처럼 이름값이 높지는 않지만 순수한 근력과 체력만 놓고 본다면 압도적인 1위, 그야말로 괴물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전위는 조조의 친위대장이자 호위무장이었으며 그의 강인함은 단순한 전투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 따르면 그는 한 번은 맨손으로 맹호몽후를 붙잡고 싸워 끝내 제압했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이겼다는 이 장면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괴력을 상징하는 일화로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하지만 그의 괴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유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군용의 대형 기대기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전장에서 무겁고 긴 깃대를 들어 올린다는 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감각, 손목의 힘, 몸 전체의 근육 조화, 올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 시절 수천 명의 군사 중 오직 전이만이 이 깃대를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허저조차 그건 불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주 무기는 철극해지로 무게가 40kg를 넘는 초중량 무기였습니다. 일반 병사는 들기조차 벅찬 무게를 전이는 자유자재로 다루며 수십 명의 적을 한 번에 휘두름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조차 비슷한 무게지만 전이는 그것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휘둘렀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전설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 전이는 한 전투에서 무기가 부러지자 적의 시체를 양손에 들고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 시체는 갑옷까지 포함해 70kg 이상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휘둘러 적을 수십 명씩 쓸어버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한 장면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육체 능력을 상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괴력 덕분에 전유는 삼국지에서 가장 강력한 체력과 근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움에 강한 전사가 아니라 순수한 근육의 괴물,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만약 무예나 지략이 아니라 오직 힘 하나만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1위는 단연 전위입니다. 여포도, 허저도, 관우도 그의 힘 앞에선 한 수 아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써 삼국지연의 속 괴력 탑 10순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맹수를 제압했고 어떤 이는 수백 근의 깃대를 들었으며 또 어떤 이는 사람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시체를 휘둘러 싸웠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설이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포가 더 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초 같은 인물이 빠진 게 아쉽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국지 속 숨겨진 전투의 진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웅들의 비화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